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하이닉스에서 패키지 테스트 모듈 업무 개발을 진행하던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직을 해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발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크게 웹코딩이나 서버 개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분야도 좋지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영역의 개발과 분석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발 분야도 중요하지만 제조, IT, 유통, 통신 등 어떠한 분야에서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개발과 분석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대학교 때 어떤 경험을 해보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관련 전공 수업을 듣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굳이 엄청난 학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커톤이나 기업이 주최하는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취업 기회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일반적으로 학부의 취업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이라든지 논문이 어떠한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면접,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도 제 취업 때는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코딩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지원을 했었지만 해외 기업도 사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5단계에서 걸쳐서 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를 단계별로 그리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코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준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코딩 테스트 방식과 내용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코딩 테스트 유형과 방식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파악하실 정보에 맞춰서 시험 환경과 유사한 사이트들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미 아시겠지만 코드업, 백준, 프로그래머스 등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이트를 살펴보자면 백준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다양한 언어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업 같은 경우는 정말 로우한 레벨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샘플 코드와 함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 페이지 외에도 관련된 취업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혹은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트코드라는 사이트 등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코딩 테스트는 직전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GitHub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여러 유사한 코드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정보 처리 기사도 있겠지만 ADP나 ADSP 등 데이터 관련 자격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이런 자격증들보다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여러 경진대회 수상이 조금 더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캐글인데요. 캐글은 이미 데이터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루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글은 데이터 과학 및 머신러닝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놀이터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캐글의 경우 데이터 분석 관련 알고리즘을 전공하는 분야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정도의 큰 사이트입니다. 특히 리더보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AI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지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만약 캐글에서 리더보드 상위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입사 지원이 아닌 먼저 입사 제안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전 10년 전에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자격증보다 앞서 말씀드린 유관 기업이나 분야들의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꼭 캐글에 도전해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회사의 인재상 지원하는 직무와 동일한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한 업무와 동일선상의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 금융권 데이터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권 데이터의 특성, 소비 형태라든지 어떠한 수치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요즘 좀 이슈가 되는 챗GPT와 같은 자연어 쪽 관련된 회사를 지원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관련된 자연어 처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연어라 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화 나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태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추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자연어 쪽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기본적인 형태수 분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소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것이 회사에 취업하시는 데는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대인관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개발자들은 많이들 자기가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발 내부에서도 프론트와 백이 있듯이 전체 모든 시스템을 절대 혼자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개발자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 저희 팀만을 넘어서서 저희 부서 전체 사람들께 인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 때나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부터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한두 분씩 저가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람임을 인지하시게 되고 이후에 업무를 진행할 때 보다 더 원활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인사부터 시작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받았던 질문인데요. 랜덤 포레스트와 디시전 트리 중에서 확실히 랜덤 포레스트가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 이후에 나온 모델인데요. 다중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하나의 대표적인 배깅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되는 지도학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할하고 각 분할된 영역에서 예측값을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은 랜덤 포레스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실무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설프게 아는 것을 대답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그렇게 답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같은 경우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발은 특히 정말 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흔히들 개발이라고 하면은 자바나 C 언어, 파이썬, 앱 개발 등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각 영역에 따라서 트렌드가 너무 다릅니다. 만약 네트워크 관련된 개발을 희망하신다면 보안이 최근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 신입으로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영역은 어느 정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DB에 대한 학습도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할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QL이나 NoSQL 같은 DB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런 DB와 연결시켜서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한 파이썬 기초 정도도 학습을 해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잘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개발력이나 관련 경험은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정말 취업을 희망하시는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들이 무엇보다 취업 시장에는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들의 조언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본인이 유사한 근무를 해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개발자 등이 공유하는 GitHub의 개발 코드 등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그중 가장 자신에게 재미있고 흥미가 생기는 분야를 선정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의 취업이 물론 가장 큰 고민이시겠지만 1, 2년 후에 본인이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꿈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고 경험을 쌓아서 개발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여러 현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머리로 올라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1, 2년 내에는 꼭 원하는 분야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